안녕하세요, 저가어때입니다. 태블릿은 사고 싶은데 비싼 가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렴한 태블릿 어디 없나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저렴한 걸 사자니 성능이 안 좋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기기는 이런 가성비 제품을 찾을 때 한 번쯤은 보고 듣고 고민하게 되는 테클라스트 P10HD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느 저가 제품 브랜드처럼 테클라스트라는 회사는 저에게 굉장히 낯선 브랜드였는데요. 찾아본 바에 따르면 중국 기업으로 중국 내 스마트 기기 판매량 3위, 태블릿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름의 시장성이 있는 브랜드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테클라스트 코리아가 수입 판매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테클라스트 코리아 같은 경우 국내 전자기기 중 유일하게 무상 AES 2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내방하거나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고, 구매 후 한 달 안에 고장이 날 경우 택배 왕복 비용을, 1년 이내는 편도 비용을 부담해주는 등 AES 과정이나 처리에 있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에이펙스라는 브랜드를 론칭해 독자적인 제품을 내놓기도 하는 등 본사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테클라스트 P10HD 역시 2020년 테클라스트 코리아에서 국내 정발한 제품으로 가격대는 국내 정발 제품 기준 15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P10HD의 스펙입니다. P10HD는 테클라스트사의 대표적인 보급형 태블릿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가형 태블릿은 고사양 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옥타코어라고 해서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 굳이 비교를 해드리면 2019년에 생산된 삼성 갤럭시 A10보다 조금 좋은 정도인데요. 여기서 갤럭시 A10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느끼시는 그 낯설은 만큼의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캐주얼 게임 정도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시려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게임을 목적으로 태블릿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충분한 만족도를 위해 최소 30만원 이상의 태블릿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상자를 열면 보호 비닐에 감싸진 태블릿이 나오고요. 이렇게 얇지만 스펀지를 덧대 파손을 방지한 게 눈에 띕니다. 별건 아니지만 저가형 제품에선 흔치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구성품은 단촐합니다. 제품 설명서와 C타입 단자에 충전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저가형 기기에서 O핀이 아닌 C타입을 보는 건 언제나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고속 충전은 지원을 안 해서 충전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배터리 절약 모드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기대 이상으로 오래 유지되는 편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배터리 절약을 할 수 있는 등 어느 정도 아쉬움을 상쇄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충전 어댑터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충전 어댑터가 들어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충전 어댑터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면서도 그냥 좀 하나 챙겨주지 싶기도 합니다. 테클라스트 P10HD 본체를 살펴보면 전원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상세 페이지는 메탈 바디라고 적혀 있고요. 각 물리 버튼 표시와 하단면에 제품 정보가 쓰여 있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마감면에서는 투박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기기를 살짝 기울이면 경계선에 마감 처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크게 티가 나진 않지만 디스플레이가 액정보다 살짝 꺼져 있는 등 외관에 있어 시각적인 만족감이 덜한 편이었습니다. 베젤의 경우 나름 적당한 두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세 페이지에 나온 이미지와는 괴리가 있는 편이라 살짝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세로 모드 기준 상하 베젤이 두껍고 좌우 베젤이 7mm로 얇아 전체적으로 베젤이 두껍다는 인상이 덜한 편이었습니다. 무게는 꽤나 묵직한 편입니다. 10인치 태블릿 중에서 500g이 넘는 태블릿도 덜어 있지만 비슷한 가격대에 400g 중후반의 태블릿도 많고, 특히 한 손으로 들거나 누워 사용하는 등 오랜 시간 들고 사용하기에 533g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무게이긴 합니다. 측면 두께 역시 상대적으로 두꺼운 편인 8.9mm입니다. 앞면에 기본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 굳이 필름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액정 보호가 된다는 점은 좋았지만 퀄리티가 그리 높진 않고 대충 붙인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전면 200만, 후면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카메라 화질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말 그대로 생각보다이고, 실생활에서 만족스럽게 사용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QR코드나 간단한 영상통화용도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스피커의 경우 기본적인 영상 시청 시 한쪽으로 쏠려 있는 배치가 아쉽습니다. 소리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듀얼 스피커임에도 온전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기기 어렵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 않는 데다 애초에 내장 스피커의 성능이 좋질 않아 먹먹하고 저렴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전원을 키면 테클라스트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면 24초의 빠른 부팅을 자랑하는데 24초가 빠른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솔직히 애플이나 삼성에서 부팅 속도를 자랑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화면입니다. 역시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노크온 같은 기능은 없고 스와이프나 핀, 패턴 등의 기본적인 잠금 기능이 존재합니다. 밝기는 다소 어두운 편입니다. 최대 밝기 기준 다른 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밝지 않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어둑하고 침침한 느낌이 있습니다. IPS 패널 치고 광시야각이 만족스럽게 형성되지는 않는데요. 좌우 각도에서 볼 때 화면이 정면보다 더 어둡게 보였고 화소가 균일하거나 오밀조밀한 맛이 없어 못쓸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색온도 조절이나 시력 보호 모드 같은 알찬 디스플레이 조절 기능이 있어 원하는 색감으로 기기를 이용 가능하다는 점은 가격 대비 반갑기도 하고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터치감은 나쁘지 않았으나 가끔 터치가 밀리거나 안 먹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특히 상단 노티바가 화면 상단부를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내려오다 보니 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단부에 있을 때 처리가 가끔씩 번거롭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터치와 터치윤 간 싱크가 안 맞았는데요.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9.0 파이로 설정되어 있는데 추후 테클라스트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줄지는 미지수지만 나름 최신의 안드로이드 버전이 탑재되어 있어 최신 앱을 사용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일반적인 속도는 핸드폰과 비교해보면 느린 편이라 할 수 있지만 버튼 반응이나 인터넷 속도 등을 보면 무난하게 사용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센서는 자동 회전을 담당하는 가속도 센서와 소리를 담당하는 소리 센서를 제외하곤 전무한데요. 솔직히 필요 없는 것들도 있지만 밝기 조절을 담당하는 조명 센서가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테클라스트 P10HD가 게임을 만족스럽게 구동할 만한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OTT 서비스 어퍼를 통해 영상 시청용으로 얼마만큼의 활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의 경우 FHD를 지원하는 기기답게 1080p의 화질을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기는 느낌도 없고 색감 역시 깔끔한 편이었는데요. 다만 P10HD가 자체 밝기가 어둑한 편이고 디스플레이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나름 준수한 화질로 1080 60p까지 끊기거나 화소가 깨지는 것 없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무난한 유튜브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워낙 FHD 지원 기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HD급 화질을 지원하는 저가형 태블릿을 찾긴 쉽지 않은데요. 테클라스트 P10HD 역시 여느 중국 저가형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SD급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애초에 넷플릭스에서 SD급 화질로 플레이되는 기기가 꽤 많기 때문인지 여타 OTT와 달리 SD급 화질이라도 아예 못 볼 정도는 아닌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정도 감상이 가능할 정도는 되는 편이지만 FHD 화질과 비교를 한다면 화소가 깨지거나 흐릿한 느낌이 크다 보니 아쉬운 만족감을 줍니다. 웨이브는 FHD 화질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선명함보단 화소가 뭉치는 감이 있고 색감 구현이 옅은 편이지만 그래도 의외로 깨끗한 영상을 즐길 수 있게 해주며 전반적으로 FHD급이라고 할 만한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웨이브 이용 시 플레이바를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앱과의 연동 문제인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다른 어플과는 달리 재생바를 스크롤하거나 터치를 했을 때 반응이 없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 사용 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TV 역시 1080p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끊김없이 무난한 영상 시청이 가능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기와 상관없이 네이버 TV의 1080p는 이상하게 화소가 흩어지고 디테일 구현도 다소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티빙 같은 경우는 원래 저가형 기기에서 영상 구현이 꽤 잘 되는 OTT 중 하나인데 이상하게 P10HD에서는 아쉬운 화질 구현이 보여집니다. 물론 FHD 1080p도 설정이 가능한데 여느 OTT에서 느낄 수 있는 FHD의 깔끔함은 덜한 편입니다. 역시 보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왓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래시가 구현되어야 할 부분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썸네일은 잘 떠있는데 아무래도 지원기기 문제인지 플래시는 되지 않습니다. 화질면에선 FHD급 화질이 나온다곤 보기 힘듭니다. 애초에 왓챠에서 현재 플레이 중인 영상에 화질 확인이 안된다는 점도 그렇고 요즘 들어 FHD 요금제에 걸맞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화질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어 왓챠 자체에 불만이 많은데요. 이를 차치하더라도 잘 쳐줘봐야 HD급 정도의 화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클라스트 P10HD를 살펴봤는데요. 굳이 고가형 태블릿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없진 않은 제품이지만
10만원 중반대의 가격과 2년 무상 AS라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을 보이면서도 태블릿으로서 어느 정도 쓸만한 사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집안에서 인강이나 영상 시청용 혹은 간단한 웹서핑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그럭저럭 무난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저비용 고효율의 제품을 찾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